이준석 후보가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 방송 인터뷰에서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를 쭉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까지 쭉 되면서 연대를 한다면 누구랑 연대를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안철수 의원을 딱 고르면서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하겠다. 그동안 불편하게 하고 혹시라도 사과할 일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그럴 용의도 있다. 싸가지가 많이 있어졌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이 부분은 당이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자,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면 자, 세석짜리 정당. 자, 이제 지지율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한번 지지율 한번 보여주실래요? 준비하는 동안. 네. 자,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경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니까요. 오늘하고 내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1차 경선, 2차 경선, 이제 3차 경선까지 가게 되죠. 자, 어느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릅니다. 자, 이제 최소한 3자 구도가 정해질 겁니다. 네. 3자 후보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고 또 뭐 무수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후보 단일화도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현재 보시게 되면 이것은 세계일보와 한국갤럽 관련된 조사인데 관련된 오차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이재명 후보는 상수라고 보고요. 네.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일 경우에 네. 자, 이준석 후보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14%에서 11% 뭐 요 정도 네. 나옵니다. 네. 자, 당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자력 당선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현재 시점에서 지금 보면 투표하면 안 되죠. 예, 현재 네. 시점. 네. 자, 그러면 연대 혹은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럴 가능성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없다. 네. 그러면 끝까지 네. 완주해서 3자 구도에서 완주해서 1등으로 당선이 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45% 지지에는 네. 핵심적인 그 민주당 지지 세력이 한 30% 정도 있다고 보고 15%는 반 윤석열, 네. 반 국민의힘 지지표가 글로 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거는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저게 그러니까 예전에 동탄에서 그래서 있었던 가져왔던 표입니다. 네, 동탄에서 3자 구도에서 이준석 의원이 당선됐던 그 구도를 생각하시는 그 구도가 재현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힘에서는 유승민 의원도 안 나오신다 그러고 네. 오세훈 시장도 안 나오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이번 탄핵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국힘이. 네. 네. 예. 그분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김문수 후보께서 아마 독주하실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의원 50%, 국민 경선 50%예요. 네. 대의원 중에 60%가 TK, PK 지역이에요. 수도권이 네. 별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최소한 30-40점을 김문수 후보가 접고 가는데 네. 그 게임을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홍준표 에이 힘들어요. 아니 홍준표 전 시장도 나오시고 네. 또 나경원 의원도 뭐 출마 선언을 했고 안철수 의원도 나오고 안철수 의원도 뭐 있고, 복잡하게 1차 경선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다 나온다 그러는데 네. 대의원 50%를 어떻게 이겨요? 그거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선룰이 바뀔 줄 알았어요.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기존 경선룰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재명 민주당도 또 대표도 기존 50대 50으로 간다 그러고. 그럼 한익병 선대위원장님의 그 예상으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김문수 전 장관이 당원 50%의 힘을 얻어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한덕수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그거는
희망하는 어떤 집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희망하는 집단이 예, 있고. 한 총리께서 그렇게 영민하신 분이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럼 3자 구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 구도가 진행되면서 이준석 후보의 약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표를 일정 부분 한 5에서 10%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살이 붙죠. 저 네. 14% 살이 붙기 시작하면 보수 진영에서 중도 확장성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 국힘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기 그 기존 지지표 외에는 표가 없다고 봐도 되고요. 네.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표가 깎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표 방지의 심리로 보수표도 다 가져올 수 있다. 네. 1대1이 되면 더 좋고 네. 3자 구도를 간다 하더라도 뭐 우리는 40% 정도 득표율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또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의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까? 물 밑에서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은 저는 몰라요. 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일에 그런 거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죠. 개인적으로. 물론 뭐 제가 철회한 데서 그 선거에 영향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네.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국힘이 반성문을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런 낡은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황골 탈퇴하겠다는 정도의 대국민 그 반성문이 있다 그러면 뭐 단일화라는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아직도 탄핵이 잘못된 거다. 라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당선되는 것도 좋고 표도 좋지만 우리가 보수라는 큰 틀로만 무조건 엮으려 그러면 보수 중에서도 정말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보수까지 보수다 그러면 저는 보수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불과 한 사나흘 전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이전에 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 이전에 저에게도 얘기한 적이 있고 모 방송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본인은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논의를 해볼 여러 가지 논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 두 분과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여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선거 끝날 때마다 부정선거 얘기 안 할 거고, 네. 그런 정도는 돼야 뭐 단일화가 얘기되지. 선거 끝나고 질 때마다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단일화를 해요? 근데 그런 범주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한동훈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완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생각은 아니. 모르죠. 그건 모르시는 거고. 뭐 만나서 맨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현재 국힘의 구도상 네. 한동훈 후보가 그 기본 그 국힘에서 갖고 있던 배신자 프레임이 거기는 작동 안 하나요 이번에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배신자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배신자 잣대가 뭐 유승민 대표한테는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들이대는 잣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작동되는 그 잣대가 엊그저께 있었던 그 탄핵 찬성 문제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안 나온다는 게 그럼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놈 잣대가 고무줄도 아니고. 저에게 묻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당원은 아니에요. 당원은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인데 이준석 후보가 좋은 사람이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3자 구도는 피할 방법이 없고 그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지를 하는 사람이죠. 네. 자, 이준석 후보가 한 달 전쯤입니다.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를 쭉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까지 쭉 6명, 7명을 쭉 대면서
연대를 한다면 누구랑 연대를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의외로 이 사람을 찍었어요.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안철수 아니었나요? 네. 네. 예, 안철수 의원을 딱 고르면서 예.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하겠다. 그동안 악연도 있었고 안 좋은 관계도 있었지만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불편하게 하고 꼭 혹시라도 사과할 일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그럴 용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싸가지가 많이 있어졌네요. 그냥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좋은 자질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이잖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왜냐면 저는 입학 동기거든요. 서울대 80학번일 거예요. 제가 연대 80학번인데 예. 같이 의대를 갔는데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모든 의사들이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안철수 의원은 보면 부러운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했죠. 벤처 사업도 성공했죠. 정치에 들어와서도 나름 성공하고 있죠. 부분 좌절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기존 문법에서 벗어나지만 저는 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서울대 그쪽 친구들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자질이 좋은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뭐 지금 거명했던 분 중에서 꼭 굳이 한 사람이랑 연대하라 그러면 저라도 안철수 후보랑 연대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얘기를 나눠보신 적은 없으신 거고. 네, 그냥 지금 물어보시니까 쭉 거명되신 분 중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AI가 우리 국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문제를 앉아서 둘이서 토론할 때 이 얘기 되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안철수밖에 없네요. 우리나라의 미래에 슈퍼컴퓨터 이상 더 중요한 게 양자 컴퓨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밖에 없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함 선생님은 정치 공학적인 사고는 전혀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걸 왜 자꾸 정치공학을 해요? 정치는 정치를 하는 거지 엔지니어링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정치공학적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뭔가를 끼워 맞추려 그러니 나올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한덕수 후보 지금 60일 총리 잘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나라를 잘 이끌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 한번 보세요. 중국 한번 보세요. 우린 가운데 껴갖고 어디도 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일하고 있는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대선 후보 거론하는 게 그게 정치공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공학은 없어져야 돼요. 나는 주류 신문에서 오늘도 보니까 헤드라인이 한 총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분이 나오고 싶겠어요? 지금 머리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2달이지만 정권 인수위 하려고 그러면 한 석 달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고 머리가 바쁘겠냐고. 지금 트럼프 관세라는 게 눈만 뜨면 바뀌고 중국은 맞붙놓고 우리는 딱 그 가운데 껴 있는데 이렇게 팔이 찢어지게 생겼는데 그거 고민하고 있는 분한테 대선 나오라고? 그럼 정말 손은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계속 이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자꾸 질문이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정치 공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함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일반의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굳이 지금 토론 나온 국힘에서 누군가 후보가 선정이 됐을 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내가 말하기 전에 가서 얘기하겠네요. 단일화에 대해서. 근데 이준석 후보가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바뀌는 마음이라면 지도자 하면 안 돼요.